차차차 2부 이 시간은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매물 타넌트 관리의 K장부동산 제공을 함께 하십니다. 네, 만두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LA 말고도 원래 뉴욕에요. 제 만두 오빠가 계셨어요, 옛날에. 근데 여기도 만두라는 별명이시라는 걸 깜짝 놀랐잖아요. 드디어 LA 만두가 이제 만두 오빠가 생기는구나. 만두가 네. 인연이 있으신가 봐요. 네, 만두 너무 맛있어. 좋죠. 그럴 만두 하죠. 네. 네. 아니 너무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조카 되시는 그러니까 여동생의 아드님이시죠? 그렇습니다. 정태경 씨. 예. 이분이 지금 뮌헨 오페라의 지휘자로 이번에 데뷔하셨다는 소식 축하드립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미리 이거 사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이 받아놓겠습니다. 네. 우리 정태경 씨의 그 음악인이 되기까지는 정말 기적적인 스토리가 포함되어 있어서 저는 그때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렇습니까? 짤막하게 다시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경 뮌헨 정식 직책은 네. 정태경 뮌헨 오페라 코치입니다. 네, 오빠라 네, 오페라 코치인데 코치야. 네. 오페라는 코치라는 직업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우리나라는 뭐 오페라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니까. 네. 근데 이제 그 독일 같으나 유럽 같은 데는 오페라가 네. 많이 이제 이게 올려져서 네. 연출을 하고 연습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무대에 오르기 전에 네. 주휘자의 그 의중을 받아서 네. 서로 조율을 하는 것들을 해주는. 네. 그래서 그 음색이랄지 리듬 이런 것들을 피아노를 또 치면서 그 오페라 단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무대로 올리는 마지막 그 조련사라고 할 수 있는 직업인데요. 원래 피아노 치셨잖아요. 예, 피아노가 원래 전공이고 네. 학교에서는 이제 그 한여정에서는 주의자를 또 네. 전공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뮌헨 오페라에는 원래 이제 주의자 영 아티스트 주의자 그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갔었는데 네. 피아니스트로 이게 너무 피아노를 좀 잘 치는가 봐요. 네. 우리가 볼 때 뭐 제가 잘 친다 못 친다 이런 것보다는 네. 전문가 전문가 영역에서 봤을 때 잘 네. 치는가 봐요. 아니 왜냐면 기적적으로 어렸을 때 굉장히 아팠잖아요. 무슨 비 호즈킨스 임파선 암을 알았는데요. 암을 알았어. 예, 임파선 암.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예. 오래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한번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제 그 막내 여동생의 아들인데 네. 국민학교 4학년 때 미국으로 그냥 보냈습니다. 네. 여동생이 오빠 이 애는 그 큰 물에서 아무래도 키워야 될 것 같아. 네. 우리는 가난한 목사의 그 아버지를 두고 이렇게 그 사모를 둔 집안이기 때문에 네. 얘를 예술적인 뒷받침을 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오빠가 알아서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왔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뭐 이게 혈육이다 보니까 네. 뭐 거부할 수도 없는 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를 먼저 보내놓고 네. 지 엄마가 이제 뒤따라서 이제 궁금하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 저쪽 치노실에 있는 아마 그때 어느 코너스톤 교회인가 하여튼 무슨 교회에서 네. 교회 뭐 그 목사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주일은 교회를 가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이제 그 주일 예배를 보러 갔는데 그때 당시는 임파선 암인 거 모르고 모를 때죠. 모르고 네. 그냥 그런 아이였었는데 네. 그 교회에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이제 피아노를 치를 애니까 그랜드 피아노를 보고 엄마 나 저 피아노를 치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8살 때? 저기 때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네. 예. 그러니까 안 돼. 이거는 칠 수가 없는 거야. 네. 중요하고 이렇게 이런 교회에서 아끼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 너같이 그 어린애가 아무나 이렇게 칠 수는 없어. 네. 근데 마침 누군가 지나갔어요. 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 피아노를 한번 우리 쳐봐도 애가 될까요? 피아노를 치는데 네. 쳐도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네. 피아노 칠 줄 알으면은 치세요. 치라고? 아무나 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가 피아노를 쳤어요. 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네. 저 피아노 치는 애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네. 저 애를 내가 가르쳐도 될까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처음 만난 사람인데 네. 그래서 저희는 죄송하지만은 피아노 레슨비를 사례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이 형편의 아니에요. 응. 아들이 아닙니다. 네. 돈을 줄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네. 저는 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와. 저는 이 예를 보는 순간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 이게 뉴욕의 카네기 홀에서 연주하는 아드님의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어머. 이렇게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한테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원래 피아노를 칠 때 피아노는 이런 그 손목의 스납이 굉장히 중요한 임팩트를. 네. 네. 근데 보통 앉아서 11자로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치는 모양이에요. 옆에서 예. 건반을 거꾸로 그렇게 이 때리니까 이게 손이 건반 위로 가는 게 아니고 건반에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게 되겠죠. 네. 수평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부터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 선생이. 네.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제가 가 있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한참 치다가 그림을 그려요. 누가요? 그러니까, 우리 그 조카가 정태경이가 네, 네.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네. 너 왜 이거를 피아노를 치는데 너 미술 학도도 아닌데 그림을 그리니? 그랬더니 네. 삼촌 선생님이 이 피아노 곡을 그림으로 그려고 그랬어요. 아.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무슨 그림인데? 그랬더니 이 피아노 선생님이 숙제로 준 곡은 지금 이 성에 있는 공주를 보러 이웃 성에 있는 왕자가 오는데 네. 공주가 이게 중앙에서 두 번째 창문에서 네. 왼쪽 어깨를 커튼을 대고 네. 아주 이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커튼을 대고 그 커튼은 3분의 1쯤 유리창에 열려 있는 네.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그거를 궁금하니까 왕자를 몰래 쳐다보고 있는 것을 곡으로 옮긴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역시 음악은 네. 이게 그림으로 구현낼 수 있구나. 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귀로 듣지만 네. 그들은 입체로 이런 모든 거를 이렇게 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심히 쳤는데 어느 날 목에서 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응.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몇 이 한인 닥터들이 하는 병원에 이 갔어요. 보건소를 비롯해서 몇 군데 갔어요. 그랬더니 네. 조금 있으면 가라앉을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무슨 약을 그냥 져줘서 했는데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네. 이거는 보통 이게 그런 일이 아니다. 네. 그래서 USC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그때 만난 여의사가 네. 운 좋게 독일계 맥케나라는 여의사였는데 네. 그 여의사가 보자마자 너는 참 운이 좋다. 너는 이게 비호지킨스 암인데 응. 내가 우리 남편이 너하고 똑같은 병을 앓았기 때문에 네. 내가 그걸 고친 임상 사례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가 고칠 수 있다. 어머. 내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지만. 근데 말 그대로 고쳤습니다. 거쳐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요. 네. 이상하게. 네. 병문안을 와서 위에 형도 군대에서 휴가 나왔는데 군대를 여기 휴가 나와서 얘 병 간호하는 데에 꼬박 있다 갔고 네. 자기 엄마도 이 여동생도 와서 있는데 네. 어느 날 엄마 예수님이 나 다 놨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여동생도 물론 남편이 목사고 이게 목사 사모로서 있지만 그게 믿겨지지 않은 거야. 어머나. 그래서요. 다 놨대. 네. 그랬더니 엄마 나 비빔밥이 먹고 싶어. 네. 얘는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USC 병원에서 나한테 여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네. 오빠 태경이가 일어나서 비빔밥을 먹고 싶대는데 응. 이거를 좀 나한테 시켜줘. 내 것도 하나 같이 좀 해서 갖다 줬더니 거뜬히 한 그릇을 네. 비웠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USC에서 이제
완쾌가 됐으니까 진짜 나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집에서 잘 그 저기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픈 환자를 두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한국으로 보냈어요. 네네. 한국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삼성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또 받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음악을 이제 공부를 또 이제 그 피아노를 치고 시작하다가 네. 이 그 저기 그 어딥니까 그 뉴욕에서 피아노 페스티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목사의 집에서 여기에 될 경비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움에서 응. 고펀드미를 해서 응. 내가 여기 그 음악 페스티벌을 가는데 여비가 없으니까 여비 좀 도와주세요 하고 이런 그 저기 광고를 냈어요. 네. 그랬더니 어느 날 응. 한국의 유명한 피아니스트 응. 이루마 씨가 전화가 왔어요. 네. 네. 예. 어머니, 제가 그 피아니스트 이루마인데요. 네. 저 일본 사람 아닙니다. 이루마.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뭐 한문으로 따지면 이성이야. 네. 성취, 이룰성자. 어. 네, 이루마입니다. 네. 이제 그 이루마 피아니스트가 그 저 정태경이 집에 왔어요. 그러더니 피아노를 한참 치더니 네. 너는 그 피아니스트가 되지 말고 네. 작곡을 해라. 피아노 곡을 작곡을 해라. 네. 그래서 이제 작곡을 연습을 많이 해요. 네. 그때 이루마 씨가 오셨을 때 봉투를 하나 내미는데 네. 어머니 응. 이거는 그 우리 부부가 충분히 그 상의를 해서 이거 그 경비를 마련한 거니까 그 다음에서 하시지 말고 편하게 갔다 오고 그 시간에 연습을 시켜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욕에 갔다가 이제 왔어요. 네. 오는데 이 공항에 이제 뉴욕에 왔으니까 LA에 네. LA 와서 이제 그 지내다가 네. 가면서 독일로 가야 되겠어요. 네. 이러더라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돌아가서 한국예술종합대학에 주입가로 가기 전에 네. 이루마 시에서 작곡을 연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누가 너는 작곡할 사람이 아니고 주의를 해야 돼. 응. 그랬는데 이제 그 시험 보러 갈 때 2달밖에 안 남았는데 네. 너는 할 수 있어. 가서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주의자로. 뮌헨에서 아니요. 여기 그 한국예술종합대학에서 주의과에서. 네네네. 그런 다음에 그 졸업을 하고 이 독일로 갔어요. 네. 독일로 갔는데 하숙집에서 있으면서 이제 기회를 여기저기 기회를 어디 그렇죠. 네. 줄도 없고 네. 어떻게 아무것도 낯선 없으니까. 곳에서 용감하게 그래도 뮌헨에 가셨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연습을 하고 있어서 피아노 하고 있는데 조심스럽게 하숙집이니까 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던 어느 날 네. 그 하숙집 주인이 미스터 정 응. 우리 부부가 여행을 가니까 네. 2주간 여행을 가니까 마음껏 피아노 쳐도 되네. 이렇게 얘기를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신나라 하고 피아노를 쳤어요. 네. 그때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 누가 쳤나요? 그러니까 내가 쳤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 더 쳐볼 수 있겠나? 네. 한번 또 피아노를 쳤어요. 네. 저기 그 이름이 뭔가 미스터 정 응. 지금 개반트 하우스에서 객원 피아니스트를 그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네. 자네 실력이면 한번 그 저 어플라이를 해봐도 좋겠어. 네. 그래서 가서 합격했습니다. 야, 진짜 예. 기적 같은 일들이 네. 연이어서 이어지고 지금 그래서 뮌헨 오페라의 컨덕터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따가 고맙습니다. 한번 그 지휘하신 거 네. 한번 들어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 그 얘기로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그렇습니까? 네.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정태경 씨의 큰아버지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 되십니다. 우리 권도환 박사님. 자, 오늘은 인간은 왜 화성에 집착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고 네. 들었어요. 참 궁금하지 않아요? 화성에 왜 집착하는가? 왜 화성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지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운연중에 이미 알아버린 거 아닐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은 네. 근본적인 원인은 네. 한미옥 씨는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나는 글쎄 그냥. 나는 네. 누구이고 네. 어디서 와서 응. 어디로 가는가? 네. 이거를 궁금하지 않았어요?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질문이 네. 철학과
인문학의 시발점이 됩니다. 시발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과학은 예. 그 기억을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도대체 우리가 그 물음은 누구도 예. 어디서 왔는지 명쾌하게 대답해 준 바가 없습니다. 예. 그 DNA는 이렇고 엄마로부터 태어났는데 그렇게 올라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디서 왔대 예. 하면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네. 그 다음에 누구도 기억을 못하고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화성에는 네. 이 리비류 행성에서 네. 온 아누나키들이 중간 기착지로 사용했어요. 그건 뭐냐면 무슨 말이지 이게? 예. 아누나키라는 건 지구의 정찰대 네. 이런 그 이름이 아누나키랍니다. 네. 이 하늘에서 온 사람들 뭐 이렇게 불리는데 그 사람들이 지구로 오기에 예. 이들이 온 것은 리비루 행성이라는 데서 왔는데 네. 이 리비루 행성은 태양을 주기로 3,600년이 죽입니다. 우리는 그 365일이 죽이잖아요. 네. 지구는. 예. 근데 이제 그 리비루 행성은 3,600년이에요. 그래서 한번 주기가 주기가 한 번 도는데 한 반으로서 3,600년. 리비루 행성은 그만큼 멀다는 뜻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주기가 길다는 거죠. 길게 도는 거죠. 네네. 태양을 중심으로. 네. 그러면은 리비루 행성은 어디에 있나? 네. 뭐 과학적으로 해서는 아직 밝혀내지는 못했어요. 네. 근데 추정해 보건데 네. 750억 킬로미터에 있다. 네. 예, 이거는 지구의 아누나키들하고 올 때 정찰 대장으로 오는 사람 이름이 엔키입니다. 네. 그래서 엔키의 설화는 예. 아누나키들이 지구에 와서 그들의 행적을 기록한 기록물이에요. 그게 그게 기록물이 있어요. 예, 그들이 올 때는 이게 그 기원전 4,000년 전에 예.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으로 인더스 강유역으로 왔어요. 네. 그들이 그 세운 문명이 수메르 문명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문명을 이렇게 그 엔키가 쓴 점토판에 25,000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네. 그 분석을 한 사람이 자카리아 사친이라는 이런 분석가가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예. 이들이 온 이유가 있었어요. 뭐예요? 리비루 행성에 지금 현재 오늘 지구와 같은 지구 온난화와 같이 리비루도 온난화의 그런 거에 봉착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의 자외선을 네. 그대로 쐐게 돼서 이게 얼마 안 있으면 멸망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인위적으로 오존층을 만들자. 그래서 이게 리비루 행성에 있는 화산을 폭파해서 화산재를 올리자. 올려서 그걸로 오존층을 대신하자. 네. 이런 리비루 행성은 양원조였었는데 네. 그런 걸 해서 실험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실험이 실패를 했습니다. 네. 실패를 했는데 기록에 따르면이죠. 그렇죠. 기록에. 엔키에서의 기록에 따지면 네. 그들이 왜 왔는가부터 지구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가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이걸 신화로 치부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화성에 올 때 너무 이 주기가 이게 틀리기 때문에 네. 중간 기척지를 화성에다 만들었습니다. 네. 만들고 이렇게 걔들이 지구로 왔는데 네. 지구에 왔을 때 지구의 문명은 호모 에릭투스가 있었습니다. 사피엔스 전인가요? 전이죠. 호모 에릭투스는 뭐야? 두 발로 걷는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네. 모든 동물들은 뭐 이게 네 발로 걷잖아요. 네. 근데 두 발로 보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 이걸 호모 에릭투스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엔케 아누나키들이 와서 금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네. 이들이 채취를 하다 너무 지쳤어. 응. 그러니까 이제 호모 에릭투스를 개조를 해서 네. 그래도 말을 하면 명령을 듣고 언어 체계를 알아듣는 것들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만들어낸 게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네. 그래서 화성에 응. 신화적으로 존재를 했고 네. 두 번째 네.
1889년에 네. 이 지금 그 니콜라 이 테슬라라는 이 과학자가 콜로라도에 있는 이게 마운튼 스프링에서 교류 전기를 네. 그 당시에 1889년에 네. 와이어레스로 전송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전기를, 교류 전기를. 네. 그때만 해도 에디슨이 발명한 직류 전기가 대세였었거든요. 네. 근데 교류 전기를 가지고 이 모든 가정에 전기를 배달하겠다. 네. 이런 아주 천재예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가 이게 자기 회사를 테슬라라고 세운 이유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테슬라라고 네. 세운 겁니다. 거기에서 실험 도중에 네. 화성으로부터 오는 주파수를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근데 이 주파수가 자연적으로 이 생긴 주파수가 아니라는 걸 과학자는 금방 알았어요. 네. 간헐적으로 이렇게 오는 패턴이 아니고 네. 주기성을 가진 일정한 패턴으로 오는 걸 보고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걸 이 사람은 확신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화성을 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냥 헛발질로 해서 화성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신화와 그다음에 과학의 만남이 네. 우리 이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나는 어디서 와서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기억을 탐구하는 여정으로 가는 게 화성 탐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권도원 박사님은 네. 그 아누키요? 아누나키. 아누나키. 응? 아무렇게나 아누나키가 우리의 그 어떤 선조? 연관돼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아누나키가 피조물을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논란에 쌓이는 게 창조물인가, 네. 피조물인가, 네. 진화의 산물인가.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명쾌한 답을 누구도 답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못하죠. 네. 하지만 그래서 신화 속에 존재했던 네. 화성을 또 이런 이 니콜라 테슬라가 이 문명 생명체를 인지했던 그 주파수를 네. 가지고 가기 시작을 하는데 네. 얼마 전에 예. 이게 5번째로 올라간 로버 예. 퍼서비어런스가 네. 퍼서비어런스는 이라는 이름처럼 집념 화성을 이 우리의 기억을 찾겠다 이런 집념을 갖고 찾는데 드디어 네. 유기물질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에서 화성에서. 예, 찾았어요. 그래서 생명체의 존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신기하게 로버가 갔더니 네. 화성에는 황량한 이런 사막이나 이런 모래, 바위 이런 거밖에 없는데 네. 생명체가 없지 않냐, 아무것도 네. 없지 않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네. 그럼 거꾸로 예. 외계에서 지구로 우리가 생명체가 어떤 우주선이 왔다면 뉴욕으로 떨어지겠습니까? 로스앤젤레스 떨어지겠습니까? 아니면 사하라 사막이나 고비 사막에 떨어지겠습니까? 안전지대에 떨어지겠죠. 네. 아무것도 없는 곳.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다면 반대편에는 예. 문명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미치오 카쿠라는 그 물리학자가 얘기했던 차원이 다른 네. 우리가 그가 이게 물리학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는 자기 정원에 있는 잉어를 보고 이 물리학을 전공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 잉어는 물 속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인간을 인지할까요, 못할까요? 모르죠. 모르죠? 네. 그러면 잉어의 우주는 어디입니까? 물속. 물속이죠. 그러면 사람의 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를 안에. 그 공간을 우주라고 생각했죠. 네. 그렇다면 우리가 아닌 다른 차원이 다른 이 문명체가 우리를 볼 때는 어떻게 보겠어요? 우물안 개구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화성에 가서 생명체 존재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문제는 거기에 인간이 있었는가? 아, 진짜. 이거를 찾는 겁니다. 네. 이 여정의 탐구를 하는 게 네. 화성을 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 천재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래요? 화성에 거주지를 건설하겠다. 할 수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뭐 그 친구는 바로 시작한다고 그러는 것 그래요? 같은데 아, 그 친구 요즘 아마 우리 기억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될 거로 요즘 역풍 봅니다. 맞아서 그 친구 아주 저기 핸즈 업 이래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전 세계적으로. 천재들은 가끔 엉뚱한 짓을 하는데 네. 그런 천재들이 문명을 1cm씩 발전시키고 가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하하 우리 우리 권전 법무사님의 우리의 오늘 만대의 객사 오늘 화성에 왜 우리 인류가 집착하는가 여기에 대한 전설 따라 삼천리 같지만 어쩌면 어머 그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들면서 그럼요. 참 우주를 생각하면서 우리 길게 보자고요. 몇 살까지 살아야 되나 화성까지 가려면 진짜 너무 신비로운 우주예요. 오늘이나 그냥 재밌게 잘 삽시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권도한 법무사님은요, 바로 로데오 갤러리 몰 안에서 법무사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유언장 연구법적 대리인 리빙 트러스트도 바로 우리 권도한 법무사님한테 맡기시면 좋아요. 로데오 갤러리 로데오 갤러리아 그 몰 있죠. 833 사우스 웨스턴 그 안에 쭉 들어가시면 오른쪽으로 있어요. 213-995-7080 213-995-7080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